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사건은 작년입니다. 2018년 10월에 실제 발생했던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 실제 공판이 다음 주 1월 8일날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그 사건 그 이후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긴 할 텐데, 저희가 이 사건을 제보를 받고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좀 두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일 궁금했던 바로 이 악마의 주장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또한 그동안 우리가 봤던 사건들처럼 피해자와 피의자 중에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모든 이야기가 피의자 중심적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과연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보고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고 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악마는 지금까지 주장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자신은 우발적이었다. 근데 이 안에 정황 증거들을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 과연 정말 이게 우발적이었던 건지 한번 내용의 중심을 그쪽으로 잡아보고자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일단 순서대로 해드리고, 그리고 그 내부의 이야기도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8년 7월 20일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된 사람은 23세 김씨였습니다. 바로 피해자십니다. 처음에 왔던 연락은 "혹시 나 기억해요? 라는 문자 같은, 카카오톡 같은 메시지가 하나 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당시 김씨는 기억에는 없는데 그 상대방이 얘기하길 "우리 4년 전에 처음 만났는데" 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년 전이었던 대학교 1학년 시절, 김씨가 대학교 1학년인 경희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동대문의 휘경동에 있는 스피치 어학원에서 "나는 3학년 선배인데" 라고 얘기하며 같은 학교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언제 한번 밥을 먹자" 라고 얘기하며 그때 당시 연락처를 물어봤던 거였습니다. 바로 그 남자는 27세 심씨였습니다. 4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에 2018년 7월 20일에서야 연락이 왔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4년 전 처음 너를 봤을 때 후광에서 빛이 나서 되게 함께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함께하기가 조금 너무 부족해서 말조차 꺼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연락처만 가지고 있다가 4년간 짝사랑을 해왔고 이제 내가 결혼할 준비가 돼서 이제 연락을 했다" 라고 얘기하며 다가왔던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김씨도 자신을 그래도 4년 동안 바라봐줬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용기를 낸 심씨의 고백을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만나지 말았어야 될 연애가 그렇게 시작이 돼버리게 된 겁니다. 연애 기간 총 3개월, 그리고 그 끝은 굉장히 참혹한 결말이었습니다. 그 3개월간 많이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이들이 이 3개월 사이에 만난 시간은 굳이 횟수로 따져보면 5번에서 6번이 전부 답니다. 연락을 자주 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김씨가 대학을 졸업한 상태로 종로에 있는 대기업에 입사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쁜 상황이지만 서로의 힘이 되기 위한 관계로 만남이 이어졌던 거지 뭔가 되게 깊은 관계로서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준비 단계였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남자였던 심씨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2번째 만났을 때부터 결혼하자라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결혼하자, 준비 다 됐다,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준비가 다 됐다" 라는 이야기만을 했던 거죠. 당시에 김씨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있어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급하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4년간 자신 하나만을 위해 준비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3번째 만남을 한 이후에 김씨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심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만나려는 남자가 있는데 나하고 결혼을 하자고 한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당시에 심씨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신은 춘천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은 경희대를 나왔고 더불어 요식업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바로 그 요식업 사업지가 이곳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공사라고 부르죠.
공직자 준공무원처럼 어떤 공사 지사장으로 계시며 태양광 발전 산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로니아 농장도 현재 운영 중이며 춘천에 있는 시장 공천도 들어온 적 있고 화천 군수의 요청도 들어왔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아버지가 고민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더불어 경희대 출신이며 대학원은 MBA까지 수료를 했고 평판이나 어떤 것도 나쁘지 않은 쪽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당시 김 씨의 어머니도 4년간 어떻게 보면 준비를 했던 남자고 그렇게 집안 배경이나 환경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 허락은 교제였습니다. 결혼을 해라 라는 게 아니라 교제에 대한 부분만 허락을 해줬던 거죠. 한번 만나봐라. 결혼 준비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전제로 좀 만나는 봐봐라. 즉 연애에 대한 교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망설인다라는 부분의 모습이 보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심 씨는 결혼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가 2019년 5월, 내년이죠. 정확히 이제 올해 1월 1일이면 4개월 뒤입니다. 2019년 5월에 정년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4월 전까지는 결혼을 해서 축의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결혼을 계속적으로 재촉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까지 직접 찾아가서 김씨 어머니에게 결혼 계획서라는 걸 들이밉니다.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 어떻게 이후에 살겠다. 어떻게 보면 믿음직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좀 과다할 정도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이윽고 심 씨는 또 다른 자신의 주장을 하나 펼치게 됩니다. 이제 갓 취업한 대기업, 이제 입사를 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난 김 씨에게 사직서를 제출해라.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식당의 2층에 옥탑방이 있으니까 거기를 개조해서 신혼집을 차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말만 들어주면 혼수도 안 해도 되고 차랑 집이랑 목공의 공방까지 전부 다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조건이 나빴던 게 아니라 김 씨의 입장에서 자신의 꿈도 있고 그리고 꿈에 그리던 직장에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회사를 다녀야 되는 상황. 즉 둘의 의견이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연인과 연인들 사이에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누구나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시 김 씨는 헤어진다라는 쪽이 아니라 자기도 회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서울하고 가깝고 더불어 춘천과도 가까우며 교통로에 대한 게 큰 문제가 없는 곳,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 둘은 어느 정도 타협점을 보게 됩니다. 퇴계원에 있는 작은 아파트의 평수를 알아보고 그곳으로 들어가자라고 했던 거죠. 즉 부모님의 다른 도움이 없이 신혼자금 대출이죠. 대출을 받아서 그 안에 맞벌이로 갚는 조건으로 이제 들어가기 함께 했던 겁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 함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24일이었습니다. 심 씨가 김 씨에게 카톡을 보낸 바로 그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24일입니다. 아침부터 이상한 카톡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 카톡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일단 춘천으로 와라.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너고 그 다음이 집이다. 일단 와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며 퇴근 후에 춘천으로 직접 올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씨는 회사에서 필요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6일에는 남동생이 군대 휴가를 나오는 상황이라 좀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면 좀 나중에 보자고 얘기했지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계속 보자고. 얼굴만 보고 얘기를 하자라는 쪽에 합의를 하고 결국 그날 10월 24일 저녁 김 씨는 춘천을 향하게 됩니다. 저녁 8시 김 씨의 부모님이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잘 도착했느냐? 그게 8시 13분이었습니다. 나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야 라는 답장을 보냈던 거죠. 같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의 메시지를 받고 5분 뒤였던 8시 18분에 돌아오는 기차는 예약한 거야?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아예 없던 겁니다. 딸은 연락이 없어진 거죠.
그 후 연락이 아예 두절됩니다. 김 씨의 부모님이 10시가 넘어가기 시작하자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연락 안 할 리가 없는데,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심 씨도 김 씨도 모두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해서 10시 3분에 인터넷으로 이 운영하는 이 식당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에 식당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바로 심 씨의 어머니였죠. 어머니에게 둘 다 연락이 안 된다, 같이 있던 거 맞냐? 라고 얘기했더니 아까 8시 좀 넘어서 같이 밥을 먹었다, 둘이 아까 잠깐 나갔는데? 한번 좀 알아보겠다 라고 전화를 끊게 됐고, 그로부터 12분 뒤인 10시 15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다시 옵니다. 연락이 좀 안 된다, 나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혹시 모르니까 2층에 한번 올라가 보겠다. 1층은 가게지만 2층은 옥탑방 집이었던 거죠. 가서 한번 찾아보고 오겠다 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5분이 지났습니다. 10시 30분 심 씨의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전화를 해옵니다.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가 즉슨 김 씨가 사망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망한 게 아니라 굉장히 처참하게 살해된 상태로 발견됐던 거죠. 집 안을 열었을 때 집 안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끔찍하게 훼손되어 있는 시신이 있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피, 그리고 아들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심 씨는 10시경 자신의 여동생에게 전화한 기록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오빠 노릇을 못해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며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지인이 있던 성당으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교회였죠. 바로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에게 자기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라는 이야기를 고백했고, 그 지인이 심씨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던 상황, 그리고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가 된 겁니다. 살인 현장 자체가 굉장히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시신을 말도 안 되게 훼손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시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토막입니다. 시신의 복부와 가슴 그리고 목 부분엔 칼의 흉터까지도 확인됐던 겁니다. 당연히 경찰도 초반에 감식을 할 때는 이거 칼로 살인을 저지른 거구나, 그러니까 칼로 살해를 했다라고 추측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검의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모습으로 봤을 땐 당연히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조금 이상했던 게 사실 있었습니다. 뭐가 조금 이상했냐면 상처의 모습에 혈흔에 대한 문제인데요. 물론 혈흔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상처가 벌어진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칼에 찔려서 피가 바깥으로 이제 심장이 뛸 때 피가 나오면서 피가 돌면서 있는 상처가 말리는 것과 심장이 멈춘 상태로 피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칼에 찔렸을 때 상처가 벌어지는 게 다른데, 이건 지금 현재 상태가 후자였던 겁니다.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의뢰해봤는데, 그 결과가 사망 원인이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 혹은 쇼크사 이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망 이유가 경부압박 질식사입니다. 즉 정확히 살해에 대한 부분은 목을 졸라 살해를 한 뒤에 그 이후에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목, 가슴, 복부에 칼을 찔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라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망 당시의 상황에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난 뒤에 칼을 들고 와서 그 칼로 어떻게 보면 확인 같은, 진짜 사망했을까? 정말 죽이려는 목적이 다분한 상황처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3군데를 칼로 찔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굉장히 처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 23세 김 씨는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좀 좋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대기업에 입사한, 어떻게 보면 앞날이 짱짱한 되게 젊은 청춘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장소에 왔다가 처참하게 살해된 말도 안 되는 현장이었던 거죠. 지금부터 전반적인 상황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왜 시간적인 얘기도 여러분에게 계속 드렸던 거냐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 이 악마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발적이었습니다. 이거 혼수와 예단 문제 때문에 다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뭐 이런 식이면 상견례 못하고 결혼 못해 라고 얘기를 갑자기 김씨가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서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과연 우발적일지 계획적일지에 대한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발적과 계획적은 분명 형량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더없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심씨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인정한다. 범행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런데 얼마 전 5일 전에 공판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범행에 대해서 발생된 사인을 정확하게 알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인을 제대로 알아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게 칼로서 살해가 됐다. 부검 결과 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면 계획범죄입니다. 즉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칼을 갖고 와 찔러서 죽였다라고 되면 계획범죄 처리가 되지만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너무 화가 나서 목을 졸라 이미 살해가 됐고 이거 살해의 행위는 우발적이었다. 근데 그 뒤에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걸 칼로서 한 행동,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앞에 우발적 범행 이후의 행동이다. 즉 이 사건은 우발적이다라는 말을 돌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계획적과 우발적인 형량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변호인단이 정말 주장하는 대로 이게 정말 우발적일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찮은 점들이 몇 가지가 좀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범죄자의 심리적으로 봤을 때 심씨의 심리 상태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심씨는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게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걸 되게 많이 표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장모님이죠. 장모님에게까지 전화해서 20-30분 동안 훈계하듯이 가르치듯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하대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분노와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타입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혼집에 대한 부분과 결혼 이후의 직장 생활에 대한 부분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그로 인해 분명히 분노심이 있었을 상태라는 게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10월 24일 지속적으로 춘천으로 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와라. 일단 와서 얘기하자. 네가 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얼굴만 보고 가라.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이게 과연 미리 계획이 안 되었을 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와 정말 계획이 조금이라도 돼 있지 않았었을까에 대한 우발과 계획의 차이였던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쪽에 가까운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자, 그럼 만약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발적이었다면 자기는 그냥 그날 무언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불렀던 건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너무 화가 나서 목을 졸라 죽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뒤에 처리를 하기 위해 행동을 했다. 만약에 계획범죄였다면 애초부터 연락을 할 때부터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함께 이동을 한 뒤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혼수와 예단 문제 때문에 싸웠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혼수와 예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짓말. 혼수 예단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혼수와 예단을 상견례 이전에 얘기하는 집은 없습니다. 상견례를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뭐 혼수를 어떻게 하자, 예단을 어떻게 하자 얘기가 들어가는 거라 아직 혼수와 예단은 언급도 되지 않은 상태. 더불어 핸드폰을 복원을 해봤는데 그 안에 얘기가 아예 없었습니다. 즉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살해를 한 이유에 대한 동기를 혼수와 예단의 문제 때문에 다퉈서라고 얘기했는데 동기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심씨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심씨는 4년 전에 접근했을 당시부터 모든 게 가짜 신분이었습니다. 경희대를 졸업하지 않았고 실제 경희대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개명을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이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자신은 계속적으로 경찰 조사에서 경희대를 졸업했다고 주장합니다. 일종의 증후군 같은 게 하나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거짓말을 계속했을 때 그 거짓말이 진실로 믿는 겁니다. 자기는 그게 진짜인 줄 아는 사람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은 대학원에서 MBA까지 수료했고 국회에서 인턴 생활까지 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뭐 아로니아 농장을 운영한다. 태양광 발전 산업을 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쪽입니다. 심씨가 얘기하는 주장하는 부분들 중 과거부터 끌고 왔던 얘기 중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죠? 4년 전에 처음 알게 돼서 그때 연락처를 교환하고 연락을 했어요. 진짜일까요? 4년간 짝사랑을 해왔고 널 만나기 위해 준비를 하다가 이제 준비가 되어서 연락을 했어. 말을 역으로 치고 나가면 이제 준비가 됐어. 거짓말입니다. 망상이죠. 4년간 너를 짝사랑했어. 진짜일까요? 그리고 그 전, 정말 김씨의 기억에는 없지만 그 어학원에서 우리가 만났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진실일까에 대한 의문점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동 동선이 이상합니다. 일단 당일 8시 13분에 밥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1층 식당에서 밥을 먹은 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간 뒤 불과 1시간 내에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근데요, 만약 이렇게 좀 끔찍한 일이 발생될 것 같으면 그 전에 이미 징후가 있었을 겁니다. 즉 뭐 예를 들면 1층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집과 관련된, 직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촉발이 됐다거나 뭔가 둘 사이에 언쟁이 조금 있었다거나 그 전부터 카카오톡에서라도 뭔가 언쟁이 있었다던가 둘 사이가 서먹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럴 수 있다고는 보는데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이 둘은 함께 2층으로 올라갔고 그 2층에서 이런 끔찍한 범행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럼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시간적인 측면을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현재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은 10월 24일 저녁 8시 반부터 12시 사이에 아마 살인이 발생했을 거다. 아마 11시 사이에 살인이 발생됐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만약 10시 반 이전까지라면 2시간 사이에 발생된 일입니다. 2시간 사이에 목 졸라 살해를 하고 그 이후에 무언가 시신을 해체하는 행동까지 했다는 것. 시간적인 면을 봤을 때 짤막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시간이 꽤 깁니다. 8시 반에 그리고 10시경에 심씨가 전화한 기록까지 시간을 더 좁히면 1시간 반. 만약에 올라가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서 촉발이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30분 정도의 매치가 있다고 치면 1시간 내에 살인 및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고 그리고 도주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시간적으로 봤을 때 가능할까? 30분의 시간이 더 있는 게 좋을까 아닐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씨는 모든 말을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건 첫 번째 김씨에게도, 김씨의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경찰에서도 지금 현재 진실로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검찰도 뭔가 계획범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 측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계획범죄로 송치는 하는데 계획범죄를 얘기할 만한 마땅한 정황 증거는 없다. 다만 심증이 그렇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건 그래서 심씨입니다. 심씨의 심리 상태, 심씨가 살아온 모습, 그 심씨의 행동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한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대화하고자 불렀다가 우발적인 게 촉발이 됐던 건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모든 시간을 심씨의 기준으로 변경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씨는 어느 날, 그것도 7월 20일 한 여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전부터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4년 전부터일지 4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거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불과 얼마 전 혹은 4년 전에 우연히 보기는 봤지만 그때 당시에 잠깐 핸드폰 번호만 갖고 있고 잊고 살다가 우연하게 핸드폰 목록을 보다가 확인이 됐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7월 20일 때부터 이 사람에게 연락할 계획을 갖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선 모든 내용을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4년간 짝사랑했다. 나는 4년간 모든 걸 준비했다. 우리 집이 너에게 다 해줄 거다. 나는 이런 과정을 겪었고 뭐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
뭐 국회에 있었고 이런 모든 게 다 거짓말처럼 나갔죠. 그리고 피해자와 딱 5번에서 6번 정도만 마주했고 3개월 동안 마지막 6번째 만나면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결혼하자 이제. 나 준비 다 됐어. 근데 그 결혼이 실제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점점 들통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국회에 간 적도, 자신의 학력도, 그리고 대학원까지, 집안의 능력이 있다는 것까지 다 거짓말인 상태거든요. 아마 분명 자신의 심리 상태상 그게 떳떳하다 뭐하다라기보다도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모든 걸 맞추려고 했다는 게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갑니다. 너는 어떤 말도 하지 마. 내가 시킨 대로 따라와야 돼. 왜냐면 다 거짓말이니까. 너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버리면 내 거짓말을 다 알 거고, 불안하고 네가 떠나갈 것 같고, 분명 집착형의 모습이 강합니다. 계속 연락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싶어하고 내가 사는 공간 안에 네가 있어야 돼. 심 씨의 심리 상태는 자기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며 자신의 주장만을 받아주길 바라는 사람. 근데 한편으론 그게 들킬 게 두려운 사람. 한 가지 의심점이 바로 그겁니다. 옥탑방에 올라갔을 때 6번째 만남, 그 집 안에서 혹시라도 자신이 들통날 만한 자신의 과거라던가 자신의 행적, 집안에 대학교 졸업에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다던가, 흔한 대학교 졸업 사진 혹은 뭐 상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흔적도 없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자신에 대해 노출이 됐다라는 게 갑자기 두려움으로 바뀌면 그게 어떤 폭발 요인으로 바뀌었을까? 나를 떠나가는 반면에 나는 얘를 떠내보낼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심 씨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 심 씨의 심리 상태상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시점이 언제인지 정말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10월 24일 당일이었던 건지, 그날 함께 밥을 먹다가 혹시 무언가를 김 씨가 알아채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살인에 대한 동기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심 씨는 우발적입니까? 혹은 계획적입니까? 검찰의 판단은 계획적입니다. 이제 법의 심판만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 있는 변호사는 이렇게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어떻게 됐고 사망 원인이 뭔지에만 집중해달라. 목을 졸라 살해한 건 우발이다. 왜냐면 흉기가 없었기 때문에. 1월 8일 이 재판의 선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파일러 분들은 견해가 다 똑같으세요. 뭐냐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아마 리플리 증후군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아닐까. 근데 리플리 증후군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신의 거짓말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려해요. 그러니까 극도로 꺼릴 때 행동이 뭐냐면 자신의 말 안에, 자신의 행동 안에서만 움직이게 만들고, 그 이후에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게 들켜지게 되면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믿어? 왜 못 믿어주는 거야? 진짜라니까?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기 때문에 폭발 기제라는 게 분명히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 둘이 만약에 정말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건 다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분명히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언제든 들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추측인데 갑자기 죽였다라는 부분이라기보다도 혹시나 하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김 씨가 8시 13분에 어머니에게 답장을 하고 8시 18분부터 답장이 없었거든요. 핸드폰을 그때부터 아예 못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밥을 먹고 8시 반경에 집에 올라갔을 때도 핸드폰을 아예 못 봤다라는 부분은 핸드폰을 볼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라고 밖에 이해가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미 눈치를 챘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지? 얘기한 거랑 다른데? 뭐 혹시 이런 상황이 왔다던가, 아니면
뭐 집에 올라가서 보다가 아니었다든가, 혹은 집에 올라가는 과정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네, 그래서 집 안에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발 기제가 터져서 이걸 다 알면 날 떠나가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시신을 훼손했다라는 부분도 분노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노에 휩싸였다라는 문제가 돼요. 그 짤막한 시간 사이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던 게 아닌 이상 그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무언가 일이 있었으면 했을까? 그리고 당시에 경찰 신고를 보게 되면 주변에서 뭐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뭔가 막 목이 난리가 나는 뭔가 싸움 같은 게 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주민들의 신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흘러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분명 말싸움 같은 게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었을까? 근데 그 폭발 기제가 그쪽으로 터졌던 것. 만난 지 5-6번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걸 보면 네. 어느 정도 마음속에 언제든 죽일 수 있다라는 계획성을 갖고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들이 정정을 요청한 게 사실 있어요. 이게 외부의 사건이 예비 신혼부부 살인사건, 그러니까 춘천 예비부부 살인사건 뭐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됐는데 유족분들이 되게 불쾌해하세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상견례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결혼은 심씨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거지 결혼에 대한 게 진전이 된 건 아니에요. 얘기만 조금 되고 있던 거. 아마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하지? 뭐 한 퇴견 정도로 하자. 이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원래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냥 춘천의 연인이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연인과 관련된 얘기지 이게 예비 부부 쪽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에 기사가 처음 나갔을 때 기자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뭐 예비 부부, 뭐 예비 신혼부부 이런 식의 글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쾌해하시는 부분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예비 부부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데이트 폭력의 일종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처음에 이게 기사가 떴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김 씨를 또 질타하는 이상한 댓글들이 달렸어요. 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뭐 학벌이나 이런 과정만 배경을 보고 결혼을 하려고 했다더니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둘 사이의 얘기에서도 카카오톡을 이제 복원했을 때 집안에 어떠한 뭐 돈도 빌리지 말자,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씨도 동의했어요. 왜냐면 자기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동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집을 구해서 하는 것도 당시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집을 사고 나머지는 둘이 갖는 쪽을 얘기하자, 이런 식이었던 거지 실질적으로는 무언가 집을 그쪽으로 시집가서 더 잘 되게 이런 쪽은 절대로 아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사가 그렇게 나가면서 많은 이상한 댓글들도 많이 달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자리를 좀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뭐 장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도 우발적인 것으로 모든 걸 밀어붙이고 있어요. 범행을 뉘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붙은 티가 나요. 범행을 뉘우치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망 이유만에 집중해달라, 다른 거 말고. 그러니까 우발적이 맞다라는 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이제 공판이 또 이제 1월 8일 날 오후 3시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계획범이고 시신훼손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거는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이 현재 하는 건 무기징역에다가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요구를 한 상태예요. 흉악범이기 때문에 계획 너무 끔찍했고, 근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이야기의 공판 결과가 나오면 그 사건 그 이유에서 여러분에게 또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